자, 이제 넓이를 벗어나서 부피에 대한 얘기까지 이제 할 수 있게 되는데, 사실상 이 부분에서 조금 이제 교육과정 변화에 대한 또 얘기를 할 게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회전체 부피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뭐 x축을 기준으로 하든 y축을 기준으로 하든 이렇게 어떤 넓이를 돌려서 이렇게 부피를 만든 다음에 그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빠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워서 수능을 보는 그 과정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수학에 들어가 있긴 한데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배제가 된 거죠. 근데요, 문제가 뭐냐면 어, 수능에 나왔던 부피 문제들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회전체 부피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이게 시사하는 게 뭐냐면, 어, 부피는 이제 안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요. 혹은 이제 다른 형태로 물어보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공부를 단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뭐 어떤 단원이든 간에 조금 약간 중요도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어요. 그 느낌을 지울 순 없습니다, 절대. 이게 빠져버렸으니까 회전체 부피가. 자, 뭐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적분을 통해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요,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하는 방법과 비슷한데, 우리가 어떤 그 함수값을 쭉 쌓아가지고 쭉 쌓아서 이러한 넓이를 구해냈듯이, 정적분으로 여기에 넓이를 구해냈듯이 이제 어떤 넓이가 있다면 그 넓이를 쭉 이렇게 쌓아서 어떤 부피의 값을 구해내는 게 또 적분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추상적인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x축을 기준으로 보면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입체 도형을 잘랐을 때 그 단면의 넓이가 sx로 표현될 수 있다면 a부터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sx dx 얘는 이 입체 도형의 부피를 나타낸다. 요게 답니다. 요게 다예요. 자, 근데 이렇게만 들으면은 뭐 사실 학생들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쵸? 이 정도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잠깐 뭐 한 10초 기억했다가 뭐 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와닿으려면 문제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개념센 문제인데 이런 게 사실 거의 대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입체 도형의 부피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회전축 얘기를 안 하고 부피를 물어보려면 거의 이런 문제밖에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뭐냐? 곡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이 모두 반원일 때. 자, 이렇게 이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그쵸? 이 부분이죠. 이 도형을 밑면으로 한대요. 는 입체 도형을 x축의 수직인 방향, 수직인 평면으로 이렇게 자른다는 거.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자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랐을 때 단면이 모두 단원이래요. 그럼 이렇게 잘랐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위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뭐로 보고 있다, 어쨌든 그 모니터 화면 있잖아요. 그 모니터 화면을 본인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에서 뚫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뚫는데, 요게 이제 나타내는 단면이 반원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반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위에 반원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반원이 계속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예요. 반원이 이렇게 반원이 계속 생겨서 무슨 모양일까요? 뭐 크로아상 모양인가? 아무튼 이런 식의 이제 반원이 쭉 쌓여 있는 이런 입체 도형이 만들어집니다.
얘를 조금 더 이해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려보면요, 이렇게 살짝 눕히면 돼요. 살짝 눕혀서 이제 이게 y축이고 이게 x축입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빨간색으로 그렸던 저 반원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잘렸을 때 이렇게 위로 올라온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반원이란 얘기입니다. 좀 반원 같지는 않은데 이렇게 오케이, 그렇죠?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이렇게 뻥긋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요 지점을 이제 우리가 x라고 쳤을 때 요 길이는 뭐예요? 함수값이지. 그러니까 1-x제곱이죠. 그치? 그럼 이제 이 반원의 넓이를 이제 x에 대해서 나타내야지. 일반화 시켜야죠. 그래야지 우리가 인테그랄을 씌울 거 아니야. 그쵸? 그럼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sx라고 한다면 이 sx는 요게 이제 지름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치? 그렇지 않나요? 그쵸? 그럼 이제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고, 그럼 4분의 1-x 제곱의 제곱, 이게 뭐지? r제곱이지 지금 내가 한 게. 그 다음 파이 곱해주면 파이 r제곱해서 원의 넓이가 되는데 지금은 반원의 넓이만 필요한 거니까 또 2로 나눠줘야겠죠. 이게 sx입니다. 그쵸? 그럼 이 부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8분의 1은 바깥으로 꺼내고 x 4승 빼기 2x 제곱 더하기 1 파이도 바깥으로 꺼냅시다. dx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이 세 개가 다 우함수네요. 그죠? 다 우함수니까 2를 바깥으로 꺼내서 이렇게 계산해 줄 수 있겠네. 이 정도까지만 정리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이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결국 물어보고자 하는 게 심플해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못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평가원도 이 계산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혹은 이 공식을 기억해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의 어려운 포인트를 어디다 두냐면 이걸 정리하는 것 자체에 어려운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지름으로 보고 반지름을 구해서 원의 넓이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평가원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적분법에서 뭐 문제를 막 틀려. 선생님 전 적분이 잘 안 돼요. 다 개소리야. 절대로 적분이 어렵지 않아요. 이런 도형적인 측면들, 이런 기하학적인 측면들이 문제를 못 풀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합시다.